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거제의 유일한 특수학교가 시설이 낡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을 보강하거나 학교를 옮기려고 해도 사립학교라는 특성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애 학생 150여 명이 다니는 거제 특수학교입니다. 건물 내부의 통행로, 울퉁불퉁한 데다 곳곳에 발이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비를 가려줄 시설이 없어 아이들은 비를 맞고 급식실로 가야 되고 5층 건물에 승강기가 한 대뿐이어서 교실 사이 이동에만 20분 넘게 걸립니다. 교실에서 교실 한 층을 내려갈 때 20분여 정도가 소요가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급식실을 가는 길도 우천로가 되어 있지 않아서 휠체어 탄 친구들이 건물 구조상 계단에는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교실 출입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출입문의 너비가 좁습니다. 복도 벽면 곳곳에 금이가 있고 여름철에는 곰팡이까지 발견됐습니다. 1992년 건립된 이 학교는 교육부 개축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서 6년이 부족해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지어진 학교 구조상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경남교육청이 내진 보강공사와 스프링클러 설치를 계획했지만 임시교실 마련이 여의치 않아 공사도 무기한 중단됐습니다. 학교 이전이나 제2특수학교 설립 등은 관련 부서 검토와 거제해강학교 재단 등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역 유일한 특수학교이기에 선택권이 없는 학부모들은 학교의 이전 재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이전 재배치는 예산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년째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갈수록 빨라지는 지방 소멸의 시계를 늦추기 위해 현 정부는 4대 특구 지정으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4대 특구 추진이 과연 지방 소멸의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을지 토론 경남에서 다뤄진 주요 내용을 손원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현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과 교육, 문화와 도심융합 4개 특구로 진행됩니다. 특구 내 규제 완화와 혜택으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할 기회발전 특구가 가장 주목됩니다. 문제는 내용과 속도입니다. 전국의 기존 수백 개 각종 특별구역의 혜택을 넘어선 정부 지원과 지방정부의 재량이 파격적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인센티브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시행령 이런 것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계속 따듬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진도가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청년 인구 유출 방지, 지방대 살리기를 위한 교육 특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산업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지역 경영력을 증진시키는 목적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이 교육자료 특구를 토대로 해서 어떤 지역의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걸 했었을 때 인재 양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그걸로 쓰겠다. 2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문화특구 역시 관광,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의 발전 토대를 만드는 정책 연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부처별 분산된 4대 특구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구조, 이걸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정책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또 지지부진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이번 총선에 나서는 지역 정치인을 통해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정부가 어제 지역 의료 강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의대 증원 계획과 창원 지역 의대 신설 여부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의대 신설 여부는 발표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은 의사 수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쳐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과 창원 지역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통시장은 예년 같은 활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치솟은 물가에다 온라인을 통한 구매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시장 상인들은 손님들을 끌기 위해 온라인 동영상 중계까지 나서는 등 활로 모색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전통시장이 한산하기만 합니다. 차례상에 올리는 과일값은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사과와 배가 전년보다 50% 이상 올라 선뜻 사려는 손님들이 없습니다. 가격도 조금 사야 손님들도 지갑을 쉽게 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직 손님들도 안 다니시고 예전보다 오히려 못 하신 것 같아요. 치솟는 물가에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은 줄고 여기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설 대목 장사가 쉽지 않습니다. 마냥 앉아서 손님을 기다릴 수 없는 시장 상인들.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물건을 파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인터넷 방송, 말은 더듬더듬, 식은땀까지 흐르지만 수백 명의 고객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절로 힘이 납니다. 양산에서 배달이나 찾아주시는 분들, 방문 고객들이 많은 편인데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제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택배로도 나갈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방송 시간 1시간 동안 500명 가까운 누리꾼들이 참여해 에그타르트와 떡갈비 등을 구매했습니다. 전국의 구매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이 상품을 판매를 하고 또 우리 전통시장 먹거리들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의 입지가 좁아드는 상황 속 지자체에서도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등 판로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등 창원의 원전기업 31곳이 참여한 원자력 기업협의회 창립총회가 오늘 창원시청에서 열렸습니다. 협의회는 정부 사업 참여 등 원자력 산업 관련 기술 개발과 정보 공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울산 경남 지역 혁신 플랫폼 스마트 제조 ICT 사업단이 오늘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4차 연도 성과 공유회를 열었습니다. 사업단은 지난해 성과로 초거대 제조아이 글로벌 공동연구센터와 글로벌 코딩 캠퍼스 개소, 기업체 협력 모델 교육 프로그램 등을 꼽았습니다. 또 국내 최초인 울산 경남 공유대학의 올해 졸업생 75명이 국방기술품질원과 LG전자 등에 취업해 약 68%의 취업률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에 최재호 무학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최 회장은 오늘 취임식에서 지역과 기업의 미래, 힘이 되는 창원 상의를 운영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또 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창원 국가산단 중견기업들과 창원 국가산단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와 경남도청 관계자들은 오늘 창원 국가산단에서 10개 기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경기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업들은 기업 연구관 설립과 외국인 산업인력 수급 방안 등을 요구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준 혐의로 경남경찰청 경무관 A씨와 부산경찰청 경무관 B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무관 A씨는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의 면회를 부탁받아 B씨 등에게 전달해 불법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하영재 국회의원의 재판이 오는 4월 총선 전 선고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 의원은 2020년부터 전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어제까지 5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6차 공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법조계에서는 1심 선고가 총선 이후에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이 3조 8천억 원으로 창사 이후 최고 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75%, 당기순이익은 91%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이의 실적 개선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T-50 계열 항공기 납품이 재개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1만 명에게 832억 원의 이자를 환급합니다. 이번 결정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환급 방법은 대출금 2억 원 한도 이내에서 1년 동안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의 최대 90%를 300만 원까지 돌려줍니다. 밀양과 의령, 함안 등 경남의 11개 인구 감소 지역이 정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밀양 등 경남 11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소득이 있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등 300명이 비자를 발급받아 장기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은 경남 어디서든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경남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달 만에 2%대로 낮아졌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경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31로 1년 전보다 2.9% 올랐으며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6달 만에 2%대로 둔화된 수치입니다. 품목별로는 농산물이 16.1%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 19곳이 오늘 낙동강 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동강 하구 개발 허가에 반대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낙동강 하구 문화재 보호구역을 관통하는 대교들의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시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